우리라는 건 우리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사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 2주일을 비워서 여기 참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추구하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후와 유가 아니고 우리가 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가? 또 역량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한계는 뭔가? 우리의 부족한 게 뭔가? 그걸 이제 돌아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럼 how to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이 모든 주제를 할 때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셔요.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없잖아. 그럼 내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처지에서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를 찾는 게 여러분들의 이번 열흘 동안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이미 교육이라는 걸 받아본 지 20년이 다 넘은 분들이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더 나은 인포메이션이나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고 있지만 필요한 거는 네이버한테 물어보든지 구글에 가지고 다 나와. 아니면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과 거기다 인풋을 할 수 있을 정도. 정보는 넘쳐요. 앞으로 더욱 넘치는 세상 속에 여러분 사실. 하지만 이 열흘 동안의 과정에서 이민아 이사장님께서 오랜 고민을 해서 이런 과정을 만든 이유도 거기 있다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이런 상황, 이런 시츄에이션, 이런 문제를 어떤 자세로 접근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똑같은 어프로치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이번이 특별한 청년 정책학교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제 소개는 한마디로 다양한 경력, 지저분한 경력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정치학으로 학위를 하고 돌아와서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외교관으로 특채가 돼서 대사님과 워싱턴에서 냈고 워싱턴 대사님과 정책연구기관에서 남문대 연구하다가 신문사에 종알고 들어가서 한 15년을 워싱턴 동경학과로 하면서 영어신문 왼쪽에 있는 영어신문 발행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세신을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세신이라는 여러분 티네이저를 한국에 나오는 10만 부 발행하는 여성 잡지를 중국의 청년보, 중국 베이징 청년보라고 해서 2009년에 10년 전에 중국판을 했습니다. 여기 표지판에 있는 잘 안 보이시는데 누군지 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팔리던 여성 잡지가 10만 부로 팔았는데 초판을 중국에서 발행을 했는데 초판을 25만 부를 찍었습니다. 지금 아마 50만 부가 조금 넘네요. 하여간 언론사에 있다가 여사에서 하다가 정치판에 들어가서 서울양천구에서 4년 동안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퇴해서 언론사로 돌아와서 이투데이라는 조그만 경제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 인구를 넘어서서 굉장히 세디스틱하다. 굉장히 과학적인 사회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정도 살았으셨으면 우리 사회라는 거는 영웅을 만드는 사회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올라가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사회다라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자, 지금부터 한 2페이지 여는 눈을 감고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제가 작년 9월부터 올 열흘 전에 제가 동경에서 들어왔습니다. 일본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일본의 교수들, 일본의 대학원생들, 대학원 대학입니다만 또 거기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 스태프들, 교수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은 한국에 관심이 있고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저 자신이 70% 이상 명확하게 답을 못하겠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저분한 경력을 다 언론계, 정계, 학계, 사업까지 다 해본 사람이 우리의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겠다. 대통령이 노조 지지를 받아서 된 사람인데 왜 노조가 지금 대통령을 싸우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열흘 가을이를 두고 나면 이 모든 거에 대한 답을 주고 할 수 있으셔요. 국내 경제 상황 안 좋다는데 대통령의 남북 관계에 집착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된다고 국내 경제 좋아지냐? 이런 질문. 사실 국내에서도 가끔씩 언론에서 언급이 되지만 이거 외국 사람들 한국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내년 총선인데 보통 민주국가에서는 경제 상황이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잖아요. 남북 관계가 남북 보수 선거에서 내 일자리가 언제지? 그런 얘기. 근데 이런 데에 대한 또 국회의원,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가장 신뢰 못하는 했는데 왜 서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해? 여기 계신 분들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나중에 따라오세요.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선배들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왜 다들 전문성을 갖고 대학 교수를 하든 기업인을 하든 다 존경받는 사람들 왜 국회만 들어가면 망가져? 어느 하나도 존경한 저한테도 어느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 있었느냐? 생각이 안 나. 여러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 개입이 못나서 그럴까? 제도 탓인가? 바로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0열흘 동안에 가겠습니다. 국민들 세금을 국회에서 사실 정부에서 만들지만 결정을 합니다. 쪽지 예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산을 마지막 결정하는 예산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예산 결산 소위원회라는 거는 열 몇 명이 들어갑니다. 양당에서 여러 당 여야가 그분들이 마지막에 개인 몫으로 이런 표현을 굉장히 개인 몫으로 핸들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산 소위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여야 의원들이 자기가 마지막에 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넣는 거. 그렇기 때문에 쪽지 예산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지역 멈춤 달라. 그게 쪽지 예산이거든요. 보통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를 우리 소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핸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을 짜는 정부부처에서도 의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는 마지막 단계에서의 그 장면은 정부 관리들, 각 부서의 관리들, 또 예결 소위원들 간에 수없는 이제 주고받는 딜이 형성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걸 꼭 봐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뭐를 빼라. 그 대신 정부에서 이걸 하려면 우리 지역구에 이 예산으로 반영해라. 이런 식의 이게 소위 쪽지 예산이 오고 가면서 마지막에 예산이 결정되는 게 그런 과정을 어김없이 거치는 게 NGO NGO 수없이 많고 다운로드해서 점점 중요해지는데 왜 NGO가 버젓하게 독립되고 재정적으로 자립한 걸 찾기가 힘들어? 이런 식이에요. 우리 이제 앞으로 다루는 동반성장,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밖에서 보면 한국은 굉장히 모범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모든 수치가. 근데 왜 아직도 한국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가지고 얘기고 왜 이 동반성장 외치고 양극화 문제를 가지고 또 남북 문제. 여러분 이제 한 강좌는 이제 남북 문제 들으시겠습니다만은 남북 관계 좋아지는 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통일보다는 평화를 앞세워야 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저는 제가 정치할 때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보수당이죠. 근데 저는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보수당이 취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있어의 자세는 출구 없는, 대안 없는 반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가고 있는 남북관계 방향은 옳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양천구에, 여기 양천구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초창기에 탈북민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한 1,500명 정도. 지금 3만 명 정도가 탈북민이 와 있습니다. 목숨 걸고 내려오실 겁니다. 탈북민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도 있지만 어떤 3만 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늘진 않아요, 더 이상. 그분들이 요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남북관계 개선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입장 바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탈북민이라면 나는 그 책에 반대해서 목숨 걸고 내려왔는데 지금 남북관계 좋아져. 머리가 복잡해. 핵 문제 이제 이달 말에 하노이에서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 역사적인 일이죠. 트럼프에 대해서 이러저런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그걸 엮은 게 우리 정부고 우리 대통령이 하십니다. 그건 또 우리가 인정을 해요. 어떤 합의가 나올 것이냐? 30년 전에 1993년에 1차 핵위기가 처음 났을 때 저는 그 당시에 부총리였습니다. 통일부총리의 장관으로 1년 전에 했습니다. 수없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북한 핵 문제 얘기했어요. 그때 영국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북한 핵 포기 안 한다.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 그때 이미 20년 이상 투자해서 자기네 백성도 굶기면서 개발하고 쉽게 포기하겠냐. 그러고 나서 4만 세기가 25년이 흘렀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어로 Wars of 상황은 나빠졌잖아요. 핵무기 훨씬 많아졌죠. 장거리 미사일 개발했죠. 나빠졌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핵을 가지고 북한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적인 성장을 하지 않아가지고는 소위 캐피탈리스트 마켓을 원만하게 굴러갈 수가 없다. 빌 게이츠가 얘기했나요? Compassionate democracy, compassionate capitalism. 하여간 이러한 온정적인 이 디바이드를 줄여가는 노력이 없어가지고는 사회 자체, 커뮤니티 자체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열을 하면서 두 가지의 아까 어프로치 생각할 점을 알려드리고 정보의 소스, 정보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여러분 수없는 소스를 갖고 있지만 두 가지, 제가 즐겨 들어가는 두 가지 사이트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 수시로 전문가들 간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수시로 거기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1년에 한 번만 회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이슈마다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UN SDG라는 거 아시죠? 지속성장 가능 UN에서 회원국에서 UN SDG의 17가지 프로젝트 과제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논의할 과제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세계 속에다가 던져놓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UN SDG 사이트가 따로 있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가 보시면 테드 있잖아요. 저는 테드를 만든 사람은 정말 브라이트한 사람이라고. 그게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이 테드라는 거를 기회가 되실 때마다 들어가시면 아래 자막도 다 넣어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요새 세상에 뭐가 세상의 관심사항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할 때 이 세 가지의 사이트를 되게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앞서가는 건 반드시 좋은 거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렇죠. 국내적으로는 이렇죠. 촛불 태극기가 대립하고 사방 사이에 둘러싸고 이미 얘기했어요. 에즈라 보겔이라고 하버드 대학의 동아시아 전문했던 교수 오래전에 얘기했죠. 4마리의 고래에 둘러싸인 two small shrimp, 남북간에.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그 two shrimp가 적어도 하나가 되는 그런 몸그림을 하고 있지만 지정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나라는 여전히 강대국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두가 다 현재 지도자들은 다 강한 캐릭터들을 갖고 있는 푸틴, 시진핑, 아베, 트럼프, 아주 강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틈에 저희도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이냐에 어디로라는 건 영어로 위다 두고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보 지식
많이 축적했어요. 이미 충분히 축적하셨습니다. 이걸 어떤 방향으로 발휘할 것이냐는 디렉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회의 방향성은 그걸 국가 지도자가 결정하고 국가 지도자의 그 철학이 결정합니다. 이 공정사회라는 건 사실 이 현 정부의 그건 아니었어요. 하여간 우리들도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아메리칸 포레스트도 들어보셨죠? 아메리칸 포레스트, 도널드 트럼프. 우리 대통령은 운명이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대선 기간에 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처음에 2003년에 나왔을 때는 우츠쿠시 군이에 아름다운 국가를 향해서 가겠다는 게 자기의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수상이 됐을 때는 아다라시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이제 이거에 자기의 정치 철학을 조금 리바이스, 조금 고쳐서 만든 게 이제 새로운 국가를 향하겠다. 이게 지금 아베의 책이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 책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건 뭐예요? 아마 우리 각 나라 사회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우리 대통령의 이 운명이라는 책은 80%가 과거의 스토리,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한 얘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사는가. 소위 말하면 지도자의 철학,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그리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미국과 일본의 이 지도자의 책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내가 지도자가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수상이 되면은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겠다라고 하는 국가의 주요 과제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회 하나의 문화의 차이라고 할까. 하지만 이런 지도자의 철학이 그 사회의 방향을 줍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 있는 것처럼 The road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뭐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좋으냐 안 좋으냐 토론하시겠지만 저는 가는 방향은 맞다. 그런데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북관계의 변화라는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국가 간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냉전시대의 마지막 군단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거 이게 새로운 거냐. 하지만 과연 그 길만이 우리 사회가 갈 길이냐? 이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많은 논의가 벌어질 겁니다. 좀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통치의 사회를 운영하는데 좀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북구라파의 복지적 국가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것만이 답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은 토의에 임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사회를 만들까?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비치는 한 어떤 국가로 비춰질 것인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로 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까 아름다운 국가라는 게 아베가 얘기했다. 한국은 어떤 나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였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애매한 표현이지만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다음 대통령에 나오겠다면 나는 내 자서전의 국가의 방향에 책 제목을 어떻게 붙일 건지 생각해보세요. 나는 대한민국을 나의 좋은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네모 생각해보세요. 그럼 who am I?
국제시장 보셨죠? 여기서 국제시장을 가시는 분들은 뭐 극소수지만 일제시대를 겪고 해방을 막고 분단 상황, 한국 전쟁을 겪고 분단이 돼서 또다시 산업화를 겪고 산업화 과정에서는 군사 독재 체제를 겪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이루고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한 세대에 이룬 전 세계 유일한 국가 저는 확신합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나라는 역사 속에 한국으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한국을 설명합니다. 보세요. 근데 여러분도 산업화 민주화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니, 뭐다 그렇고 사는 거지 뭐. 오히려 퍼캡ita 1인당 GNP가 3만 불을 넘어서고 그걸 더 넘어서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전 세계 경제 규모로 12 왔다 갔다. 그 여러분 이제 당연하죠. 올림픽에 가도 12 안에는 계속 이제 그런 거 당연해지죠. 다만 이제 노벨상 이거 우리도 좀 평화상 말고 다른 것도 좀 받아야 되고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비춰질 때 어떤 나라를 비춰주고 여러분들이 으쓱거리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상상을 해야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나 강의를 들으실 때 저게 내가 생각하는 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요 중에 이게 필요하겠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합할 수 있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해외 연수, 배낭여행 아마 거의 100% 해보셨을 거예요. 가족들이 하든 배낭여행을 하든 연수를 다녀오든 요거들이 있으시잖아요. 열려있는 세대, 열려있는 세대, 세상은 넓다는 것을 아는 세대. 또 뭐예요? 세상이 넓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일도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다 느끼고, 할 일은 많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여러분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직업을 만들어가는 세대. 저희들이 대학 졸업하는데 우리 이사님은 대학 졸업 10개 안에서 고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공부하려면 유학 가는 사람, 은행에 들어가는 사람,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 외교관 시험 보는 사람,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 해가지고 10개 직업 분이라는 게 10개 이상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상상도 안 되지. 만들면 되지 직업은. 저희 졸업할 때 수의과 대학을 가? 수의과 대학이 있긴 있었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수의과 의사가 웬만한 의사가 잘 맞아요. 그거 말고 이제는 직업 자체를 이름 붙이잖아. 무슨 디자이너를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직업을 만들 수 있는 세계입니다. 돈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으시고, 이제 전부 이제 이 핸드폰 하나가 잘 되는 수수. 6개월마다 휴대전화 바꾼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새로운 상품에 센스티브. 지금 나쁘다는 얘기가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자, 집 없어도 자동차 물리는 세대.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다 행복주택의 대상이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행복주택 아시죠? 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해서 소위 신혼부부, 대학생들을 위해서 교통이 편한 지역에 연가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정책입니다. 그 행복주택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을 한번 했습니다. 2012년 4월에 제가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해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역사 첫 여성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발표한 게 뭐예요?
행복주택. 그게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발표하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잖아요.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저희 지역구였어요. 양천구 목동에 행복주택 뭐 100, 200도 아니고 1200세대를 짓겠다는 거예요. 발표했어. 100개를 발표하면 제일 위에다. 규모도 제일 높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지역구 의원이고 집권당 의원인데 상의도 없이 막 발표해. 공약이 있는 건 알았죠. 행복주택을 누가 반대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고 나서 오후에 우리 구청에 가서 지의원들, 구의원들 다 모아가지고 반대 기자회견을 했어요. 나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행복주택을 반대한 게 아니라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그 지의 장소가 유수지에, 여러분 유수지가 뭔지 알아요? 유수지라는 게 이렇게 뚝변에 조그만 천변에 있어서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에 물이 들락거릴 수 있도록, 물이 많이 넘치면 빠져갈 수 있도록 만든 뻘처럼 되어 있는 일종의 레저버, 저수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위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대개 주차장으로 쓰지만 높은 지역을, 높은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 뻘이기 때문에 깊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규정상 3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마라. 거기다 지으려면. 근데 20층 건물을 거기다 짓겠다는 거예요. 그 전전에 세월호 사태 있었잖아요. 게다가 그 안양천이라는 목동 아파트 바로 앞으로 한 3년 주기로 되게 홍수가 나요. 거기가. 믿거나 말거나 현대백화점 지금 그 지역이. 현대백화점을 거기 짓때 70m를 팠거든요. 안에서. 그렇게 싸게 지어서 싸게 렌트를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가 지시를 하니까 그 공사에서, 토지공사에서 할 수 없이 그냥 받은 거야. 이거는 돈이 안 남는데 싸게 지을 수가 없는데 기별 바이러스 할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장관한테,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행복주택 좋습니다만 여기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 안에 다른 무대를 찾을 테니까 누구 하시죠? 근데 아시지만 발표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거둬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여야, 저는 뭐 제가 여당이었지만 시의원, 의원들, 여야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구청을 앞세워서 정부를 상대로 법적 구제를 합니다. 1심청, 정부를 상대로 한 구제, 2심청. 그런데 장관이 바뀌었어. 장관은 잘 아는 후배이기도 하지만 자기 지역에도 몇백 세대가 있어. 해야 돼. 누구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해를 해. 이거는 도저히 위험해서 안 돼. 그래서 그걸 번복했어요. 번복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양반을 국회에서 본회의 왔을 때 만났더니 그 장관이 저거 형 때문에 대통령한테 가서 깨졌어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깨지지. 대통령 공약사항을 장관이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9만 5천 명의 9만 5천 명의 그 주민들의 소환을 받아가지고 탄원을 했던 제 지역구가 28만 명이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까지 다 합친 거니까 9만 명 대단한. 그건 여야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초에 이제 다시 대선을 위해서 뛰고 있을 때 YTN에서 길정호하고 누구하고 두 사람 이름이 컷오프가 됐다고. 저는 YTN 보고 알았어요. 컷오프라는 거 아시죠? 선거에 못 나가는 거야 아예. 경선에 못 나가는 컷오프를 당했어요. 또 하나 저와의 또 한 의원은 속초 출신의 의원이신데 집권당. 그분은 원전 반대하다. 원전 정부 하늘 원전 반대. 이게 여러분들 이제 가버넌스라는 얘기 이제 계속 들으실 텐데 앞으로 그 가버넌스한 예를 얘기합니다. 지역 의원들은 지역구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잘 절충해야 되고 더더구나 집권당 의원들은 당연히 정부와 대통령의 공약상 실천하는데 앞장선다. 하지만 저는 그 정부의 발표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건 아니야. 이건 좋네. 바로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고
법정투쟁에 가서 거리에서 쌓여서 9만 명 정도 쌓여있어요. 그래서 카노 발표를 딱 듣고 지역 지지자들이 뭐 이거 가서 당사에 가서 뭐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제가 수락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집권당 의원이 대통령의 공약을 반대 투쟁을 한 사람은 국회의원 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수락 연설하고 정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300명의 국회의원들과 지역구하고 비례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일어납니다. 지역구의 지역구의 여러분들 의원들이 아까 쪽지 예산 얘기했지만 쪽지 예산 가져와서 지역구에 돈만 가져온다고 좋으냐?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원들이 알면서도 지역구민한테 몇억 얻어 왔다 몇십억 얻어 왔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이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면 이게 오염 때문에 분명히 장기적으로 안 좋은데 알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넌스라는 것은 중앙정부, 의회도 여야, 시민단체, 미디어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간에 코오디네이트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혼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한국주택 저희 지역만도 대통령 정부는 결국 못했잖아. 우리 9만 5천 명이 사인해가지고 탄원하고 법정투쟁 결국 못했잖아. 하지만 저는 그 대신 저는 국회의원직을 잃었잖아. 그러한 수고 없이 인터액션을 해가면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또 하나의 세대. 그런데 그걸 짓는데 디자인을 딱 가져왔는데 보니까 뭐야? 주차장이 없어. 1200세대를 짓는 데 없어.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실장이 와서 설명하는 게 뭐냐? 여기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요. 이게 정부의 현장 인식입니다. 집 없어서 차 불리는 세대, 이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현실이잖아. 유치원 시설 없어. 애 생기면 떠나야 된다. 내보내면 된다. 그게 행복주택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하나하나 만드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얽혀있다는 걸 아시죠?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아. 보시죠? 여러분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으시죠? 그러니 저출산, 결혼 안 하고 저출산 생깁니다. 미치고 못 살아. 이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장점, 단점. 여러분들 가서 보면 손을 얹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나의 장점이 뭘까? 패션. 우리가 코리아를 한국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다이나믹 코리아. 그건 뭐 귀에 수가 없어요. 이판이 와요? 코리아 스파크. 기억 잘 못하시는구나. 국가 설명할 때. 불불 끓어오르는 한국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말을 어떻게 부르냐. 극성스러운 한국. 극성스러운 한국이라고 제가 다이나믹 코리아, 코리아 스파크를 좋은 얘기예요. 교육열, 심한바람 다 좋은 거예요. 외국에서 다 좋게 보는 거예요.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유연하고 단점? 말씀드렸어. 내로남불에 너무 강해. 자기한테 너무 관대하고 남한테 너무 가혹해.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우리 고쳐야 돼요. 한국의 DNA 우수하다는 거 부인할 사람은 없어. 여러분 전 세계도 다 유대인하고 비교했다가 이제 유대인도 우리 능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흘 동안 이겨야 할 거는 자기 잘난 게 아니라 컬렉티브 비슷하게 집단지성. 그래서 여러분이 토론하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잘나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합친 거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 꼭 부인하는 사람 없죠. 근데 어떻게 집단지성을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토론하는 거죠. 그걸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나부터 그러려면 내가 잘나야 돼.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는 거 아실 거야. 저렇게 홍익인간 우리나라의 건국인 홍익 널리 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이익이 되게 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 말이야.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애기애타야.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안다.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이 양반의 배경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해. 그랬을 거예요. 우리 세대는 저것도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저는 한 16번의 시험을 봤는데 뭐 이렇게 학교 올라갈 때마다 자기한테 부족해. 내가 갈 길을 몰라. 물론 험불하고 겸손하고 하는 자세는 좋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OECD 단연이에요. 청소년 자살률 단연이에요. 전체 자살률도 전 세계 OECD에서 1위. 40분에 한 사람씩 죽는 사회예요. 사회가 가혹하게 디바이드가 심하기 때문에. 이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명언을 하고 언제 한번 여기 도산 공원 안에 있어요. 여기 압구정도 옆에 조금에 한번 가시면 요 말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위험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영웅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너 자신이 영웅이 될 생각을 안 할까? 왜 너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사회의 리더가 돼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다고 남 탓하지 말라. 자 보세요. 그럼 자 이제 내가 뭐하냐? 창조성과 협력성 이게 아까 오늘 이 청년학교에서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 전적으로 그거. 근데 창조성은 가만히 앉아있다고 DNA가 좋다고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배워야 돼. 배우고 포먼테이션 숙성을 시키는 가운데서 나와. 그 숙성은 뭘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훈련을 여기서 봤습니다. 협력하는 거 훈련이야. 여러분들은 토론하는 거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금세 익숙해질 거예요. 이 방법 저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처음에 어색한 것 같지만 금세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만족하시게 될 거예요. 이건 뭐? 맛보기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은 나와 있어요. 눈치채셨어. 함께 해야 돼. 더불어 해야 돼. 동반 성장 말 그대로가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듯이 그 가는 과정이 함께 더불어 가지 않으면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로와. 그래서 함께 하는 거를 당연시 여겨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안에서의 자기의 책임을 확실하게 알아셔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정치학교도 생각했더니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우리 발명이 뭐야? 김건모의 가사에 나오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게 역지사지예요. 김건모 아시잖아. 여러분도 토론할 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정부가 볼 때는 국회의원의 입장, 국회의원이 볼 때는 시민단체의 역할. 이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봐야 돼. 자, 이거는 여기까지가 대충지. 여러분의 선택을 한 가지만 제가 드리고 조지타운 프랩스쿨 예비학교예요. 워싱턴 주변에 있어요. 조지타운 대학이라는 걸 아시죠? 그 대학에서 운영하는 예비학교예요. 이거 역시 중고등학교만 있는 남자 학교입니다. 모의학교인데 물론 예수교회 이제 크리스찬 학교지만 그 학교의 겨울에 이 학교의 모토 여러분 자기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학교에 뭐라고 하죠? 교훈 기억하시는 분? 이런 선물도 주고 그래야 된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요소. 그건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좋은 교훈이었어요. 이 학교의 모토야. 뭘 것 같아요? 제가 이 학교를 가보고 눈물이 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딱 한마디야. For others. For others. 우리말은 뭐야? 남을 위해서 살라는 거야. 남을 위해서. 그게 우리 학교가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목적이야. 짝짝짝짝짝 학교 웹사이트에 다 있어. Man for others야. 남을 위해서. 양심, 개인의 역량, 용기를 가져야 된다.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종 앞에서 뭐야? 남을 위해서 살다. 여러분 정책은 물론 모두를 위한 정책이에요. 왜 정치와 정책이 달라요? 정치는 정책에 생명력을 넣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여러분이 왜 한국의 정치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가?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울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책은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정책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공감하게 하려면 정치가 거기에 블레싱을 해요. 축복을 해줘야 돼요. 생명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생명력을 넣어주는 정치 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공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젠더에 대한 인식, 이건 두고두고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토론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 과제 속에 빠진 게 뭐야? 여성의 역할 빠져있어요. 10개의 과제 중에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뭔가. 이거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시간 주시면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빠져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뭐야?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 20년 배웠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알아.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흡수하는 그 루트도 알아. 제가 몇 가지 팁도 드렸어요. 그렇다고 또 상대방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상대방을 자꾸만 과대평가하고 자기를 그대 앞에만서만 자꾸만 작게 만들고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뭐야? 자기 실력이 있어야 돼. 건강 떨어서는 안 돼. 제일 제가 중요한 건 파란색으로 삐딱해서 절대 안 돼. 한 사회에 가장 큰 해악을 미치는 사람은 배운 사람이 삐딱한 거야. 못 배운 사람은 괜찮아. 여러분처럼 배운 사람이 왜 사람 삐딱하게 보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지. 왜 사람 삐딱하게 보는 사람?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출구가 없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는 못해. 비난만 하지. 그런 사람은 그 사회에 해악을 끼쳐. 절대 삐딱하지 마세요. 오른쪽에 있는 게 낸시 펠로시. 지금 미국 하원 의장에 78에 다시 하원 의장이 됐어. 몇 년 전에 4년 동안 하원 의장을 했어. 민주당이 다수당. 이 여자가 캘리포니아 출신 할머니인데, 할머니지 세븐인데, 그때 47살에 정치를 시작했어. 47살. 그래서 20년 만에 첫 여성 하원의장이 됐고, 두 번째 이번에 78에 하원의장이 됐고. 이 사람의 책 제목은 뭐야? Know Your Power. Know Your Power. 저희 집사람이 우리말로 번역한 책입니다. 오른쪽은 자신의 힘을 믿어라.